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배움을 도와드리는 세이각샤 코리아 세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AI, IT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요즘 AI가 유행이라서 또는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만나게 되어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유도 좋습니다. 세코가 I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기초를 다시 다지고 싶은 분들까지 모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코의 영상을 보시면 파이썬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개발 언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IT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정말 많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IT의 기초 용어 이해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자바와 객체 지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바, 파이썬, C 언어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 대표적인 종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바의 언어 유래를 알아볼까요? 사실 자바는 처음에 자바가 아니라 오크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크라고 부른 이유는 자바를 최초로 개발한 제임스 고슬링의 사무실 앞에 있는 오크나무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들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마시던 커피의 이름을 따와 자바라고 정해졌다고 하네요. 사무실 앞 나무의 이름이었다가 자주 마시는 커피 이름으로 만들었다니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자바의 로고도 커피잔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자바는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 모바일 및 웹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처리, 빅데이터 및 분산 처리 등을 담당하는 다재다능한 언어입니다. 자바의 대표적인 특징이 객체 지향 언어라는 점인데요. 객체 지향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IT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거쳐가야 할 개념입니다. 객체 지향이 무슨 뜻일까요? 객체란 영어로 오브젝트를 말하는데요. 오브젝트는 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간단한 예로 휴대폰, 컴퓨터, 선풍기 등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객체를 파악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정의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체 지향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인데요. 한 시대의 사람들이나 견해나 사고를 뜻하는 패러다임의 뜻에서 유추할 수 있듯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관점, 방식 등을 말합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하나인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 독립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각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객체 지향은 클래스와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차가 있습니다. 각 차들의 브랜드명, 차 이름, 색깔, 그리고 기름의 종류까지 기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다 같은 항목들의 속성들을 가진 이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것들을 클래스 안의 큰 틀 안에 들어갑니다. 즉,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과 행위를 실제로 구현한 것이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 또는 설계도로서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클래스 안에서 정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의 장점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 간의 소통이 쉬운데
그 이유는 추상화, 상속화, 캡슐화, 다양성 등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기능들 덕분에 더욱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접근하기 쉽도록 해줍니다. 먼저 추상화란 사물의 표상을 어떤 성질, 공통성, 본질에 착안하여 그것을 추출하여 파악한다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처럼 자동차의 속성이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공통성과 본질을 모아 추출한다는 뜻인 거죠. 다음으로 상속이란 기존의 클래스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자바의 문법 요소입니다. 클래스는 상태를 정의하는 필드와 동작을 정의하는 메소드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름, 키, 몸무게 등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필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다, 걷다, 말하다와 같은 등은 메소드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클래스에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상위 클래스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하위 클래스는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때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게 속성과 기능이 확장되어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의 편리성, 통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캡슐화인데요. 캡슐화는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내부 구조 및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캡슐처럼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를 묶어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코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코드의 보수 유지, 재사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형성이란 사용 방법은 동일하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성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교환하면서 성능이 다르게 나오듯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객체를 바꾸면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린 객체 지향의 4가지 특징은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자바를 활용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보다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드문도 간소화시켜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고요. 객체 지향과 객체,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니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라는 이름의 유래와 자바의 특징, 객체 지향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한 번 더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개념을 확립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